안녕하십니까. 감동 있는 뉴스 가민뉴 살아서 생생히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광산저널, 광산의 자존심, 광산저널TV의 해설을 맡고 있는 건국서원의 서상일 훈장홀씨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광주에서도 충의와 절의로 이름이 높은 송호영당에 모셔져 있는 눌제 박상과 사암 박순 선생님의 바로 영정, 신주가 모셔져 있는 송호영당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 전, 중, 후기에 아울러서 가장 대표적인 충신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두 분을 모신 사우인데요. 바로 뒤에가 송호영당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단청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단청이 선명하니 다 보일 겁니다. 이것은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눌제 박상하고 사암 박순 선생을 모신다고 했는데 두 분은 숙질관입니다. 즉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란 뜻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을 모시고 있는 이 사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장소는 어떠한 곳이 있는지, 여기가 바로 두 분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송호영당 본전이고, 바로 이 옆에 건물이 그 유명한 영화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효자, 김금, 박금, 효자 비각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해드리고 장소를 옮겨서 또 자세히 또 제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절골에 있는 광주 서구 절골, 절이 있었던 동네라고 해서 절골이라고 하죠. 절골에 있는 사후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박상의 둘째 아들님이 사셨던 이 고향으로 옮기면서 후손이었던 박금의 효자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효자, 충정, 박금, 공, 기, 실, 비 이렇게 써졌잖아요. 박금이라는 분은 바로 눌제의 후손이신데 그렇게 효자로 뛰어나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가지고 국을 끓여드렸다고는 전설이 내려오는 분입니다. 자, 박금인데 금자가 좀 어렵죠? 산 높고 험할 금자입니다. 돌석 옆에 새 금자가 있고 하품 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자들이 다시 각광받는 21세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효자각 1998년도에 사후 석축을 보수할 때에 세웠던 효자각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동 있는 뉴스 가민뉴 우리 광산저널의 TV 끝까지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봄. 봄이 왔죠. 저도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도 마음이 설렐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창동의 선사유적지 또 여러 군데를 있지만은 오늘은 송호영당을 한번 가보시면 어쩔까. 바로 송호영당 앞에가 용화 박용철 선생님의 생가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일석삼조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피는 춘삼월에 단청이 아름다운 송호영당으로 떠나보시게. 여러 사후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송호영당은 단청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송호영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눌제 박상 선생님과 사암 박순 선생님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1728년에 건립되었고 원래는 박상의 출생지인 광주 서구 서창동에서 있던 것을 이쪽에 현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상의 선생님의 고향이 바로 서창동이 되겠죠. 하지만 원래 고향은 아니고 아버지였던 박지응이라는 분이 충청남도 회덕에 살고 계셨는데 이쪽 절골에 살고 계시는 서종화의 사이가 되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호영당은 박상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이 분가해서 바로 현에 송정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후를 옮겨서 다시 재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1996년에 사당, 담장, 진입계단의 보수공사를 끝내고 98년도에 효자각을 건립해가지고 이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후 석축을 안전 보수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눌제 박상 선생님은 어떤 책에는 또 1474년생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147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연산군 7년에 정시을과에 합격하고 교서관 정자를 시적으로 해서 중종 23년 나주 목사를 끝으로 약 30여 년간 조정에 몸담고 있던 충절의 기상입니다. 그 조카였던 사암 박수는 152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약 35년간을 조정에 근무하시게 되는데 바로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3정승만 걸쳤던 기간만 해도 15년 정도를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분이 조선 중기의 정치가이자 문인학자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의 수제자였던 바로 사암 박순 선생님이 눌제 박상 선생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사암 선생님은 명종 8년 그러니까 1553년이면 30세죠. 그 당시에 정시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예문관 전적으로 시작해가지고 35년의 배설을 하면서도 정직하고 청렴의 선비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송호영당에는 지금도 사암 문집하고 눌제 문집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분위기가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이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송호영당입니다. 이전 건축에 비해서 새로 단장이기 때문에 단청이 깨끗한 것이 바로 우리 송호영당의 특징이고 단청이 그럼 뭔가 궁금해라겠죠. 우리나라 고유의 채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청은 어떻게 하냐? 원래는 여러분들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 5가지 색깔을 가지고 기본색이 5가지입니다. 5색.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려서 장식하는 장식미술이 단청인데 흔히 여러분들 사찰 있죠. 사찰, 절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고 간혹 일반 사당이나 한옥을 가시면은 꼭 있는 것이 단청입니다. 그래서 단청은요 특수한 채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건축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비용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청은 다른 이름으로는 단화, 단벽, 단록, 진채, 당채, 오채, 화채, 단칠이라고 돕니다. 단화학이 뭐일까요? 맞습니다. 곱고 선명하고 붉은 빛깔의 흙을 단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단사 있죠? 붉은 모래. 그거하고 청확 합성어가 바로 단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사하고 청확을 두 개를 합해놓은 단어가 바로 단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답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에는 단청이 있어야지 그 빛깔이 살고 아름다운 건물이 배가로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단벽이라고 했죠. 옛날식 집에 있는 벽. 기둥, 천정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리는데 그 그림이나 무늬를 우리는 단벽이라고도 푸를 벽자를 써가지고 이야기하죠. 붉을단은 무조건 단벽할 때는 붉을단이겠죠. 달록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단청 기법인데 하단 상록 아래는 빨간색 위에는 녹색의 원칙을 짓겠는데 이 말에서 풀을 녹자 대신에 풀을 청을 집어넣어 가지고 단청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청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당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체라고도 하거든요. 당체는 뭐냐? 당나라 당체죠. 채색 채자고. 당나라 때부터 유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의 그림 물감을 당체라고 그러는데 당나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당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고 있는 당면도 당나라 때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면이라는 이름도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채, 5가지의 채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채라고 쓰이면서 송나라 때부터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채는 글자 그대로 그림 화자죠. 색을 칠하여 그린 그림. 단청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화채라고도. 단칠, 붉은 칠을 하였다 해서 단칠이라고도. 그런데 이 단청을 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냐? 건축 자재의 조각성을 훼손하지 않고 은밀하게 감추는 효과도 탁월하지만 그 건물이 가진 특수성과 위험성을 돋보이게 하고 또 동일성과 다양성을 주는 구실을 하는데 적합한 채색 방법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청은 주로 목조 건물에다가 사용되지만은 가끔은 석조 건축물, 도구로 된 건축물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고 채색을 해서 장식하는 서회화 등을 총칭해서 말하기도 하는 건데 서회화가 또 궁금하죠. 서는 글자죠. 하지만 회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회화를 말합니다.
화는 그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회는요 페인팅, 화는 드로잉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청의 기법은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죠. 예, 그래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실증 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색을 입히면서 장식의 효과를 주는 우리나라 전통 채색 방법이 단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애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한국적인 걸 말하면은 단청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하면은 불고기와 삼겹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 그 건축물에서 특징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단청이 가장 신비롭다고 그럽니다. 송호영당하고 바로 이 용화 박용철 생가는 바로 한집 건너입니다. 또 그쪽 옛날에는 충주 박씨의 집성촌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성씨의 자랑, 충주 박씨가 바로 집성촌이 이뤘던 데가 송호영당하고 용화 박용철 생가니까 같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 봄에는 향긋함을 만끽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송호영당하고 우리 용화 생가를 같이 한꺼번에 보는 것도 뜻있는 깊은 그런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있는 뉴스에서 더군다나 광산의 대표 언론 광산저널TV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광산저널TV의 해설을 맡고 있는 금곡성원의 서상일 문장원씨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